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던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활력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상 자체가 버거워지고 무릎이나 허리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진 않았나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차이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가뿐하게 등산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동이나 식습관처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단 5분만 특정한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 통증이 30% 이상 줄었고 하루 동안 에너지가 넘친다고 답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10가지 습관입니다. 이걸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3일만 해보시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좋은 정보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관리법은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만 모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딱 5분만 투자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거 효과 있겠어? 싶을 정도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해진다는 개념을 넘어서 몸의 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로 회복을 돕고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컨디션을 바꾸고 하루가 바뀌면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침부터 피곤하고 무기력한 하루를 보낼지 아니면 상쾌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지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깨우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나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몸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몸의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는 동작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뻣뻣해진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하여 정신도 맑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양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면서 기지개를 켜세요. 이때 발끝까지 힘을 주면서 길게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온몸을 펴고 내쉬면서 긴장을 푸는 것을 35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기지개는 허리와 목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같은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지개를 켜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척추를 따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정신도 또렷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켜면서 몸을 깨우고 나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럼 이제 몸을 더 활기차게 깨우는 방법,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를 알려드릴게요. A.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셔서 몸의 순환을 깨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부터 챙기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습관이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수분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특히 밤사이 우리 몸에서는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상대적으로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마시는 물은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몸의 내부 온도를 서서히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아침 물 한 잔은 장을 자극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분이 충분한 몸은 피로 회복이 빠르고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 물 한 잔을 마신 후에는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요? 바로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물 한 잔으로 몸속 순환을 깨운 후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여 활력을 더해볼까요? 3.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으로 몸을 활기차게 깨우세요.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셨다면 이제 몸을 부드럽게 깨울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상 후 곧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뻣뻣한 근육을 풀어주며 몸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몸이 뻣뻣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밤새 근육과 관절이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동작을 하면 허리나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몸을 깨우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침대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기지개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몸을 늘려줍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몸에 산소를 공급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목을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근육을 이완시키면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아침 스트레칭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과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숙이며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는 앉은 채로 하는 허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혹은 선 채로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아침 스트레칭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운동이 아니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관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 스트레칭이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루틴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풀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깨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4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4. 아침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세요. 몸을 가볍게 풀어주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자극을 먼저 받아들이면 마음이 분주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반면 하루의 시작을 명상으로 열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간단한 호흡 명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쉽니다.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며 머릿속 생각을 흘려보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만 유지해도 머릿속이 맑아지고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뇌는 과도한 정보와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분간의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상과 함께 긍정적인 확언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확언이란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반복하여 뇌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런 짧은 말들을 속으로 되뇌거나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습관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신념을 더욱 강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를 더 자신감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명상을 꾸준히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면역력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잡념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점점 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명상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정리하고 긍정적인 확언으로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하루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몸을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겠죠? 아침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5번 하루 10분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더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5. 하루 10분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더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 중 하나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근육량 감소가 빠르기 때문에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할 때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박수를 올리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자극할 수 있어 특히 나이가 많아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10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 10분 정도 빠르게 걸으면서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팔도 흔들어주면 운동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10분간 푸시업,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기본적인 운동을 몇 세트 반복합니다. 각 세트는 30초씩 하고 세트 간 휴식은 30초로 설정하여 짧지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루 10분을 스트레칭에 할애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활동적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도 덜 느껴집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활기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는 꼭 몸을 쉬게 해주고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운동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만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난 뒤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6번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역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6.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변화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건강 문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심리적 웰빙이 높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즉, 긍정적인 마인드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나 걱정, 스트레스에 의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한 순간들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너무 심하게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라거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을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염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순간이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변할 때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작은 노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긍정적인 마인드를 실천해가면 어느새 그 태도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7번 배우고 도전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마음에 뿌리 내리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더욱 강해질 수 있죠. 7. 배우고 도전하기. 노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이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움과 도전은 뇌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이는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퇴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도전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 혹은 기술적인 분야에 도전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쌓이게 되고 이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나 악기 배우기 또는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도 강화되고 이로 인해 정서적 웰빙도 개선됩니다. 배움과 도전은 또한 자기 성장의 기회입니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은 자신을 향한 믿음과 자신감을 키워주며 스스로가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점은 특히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도전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기에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8번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8.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 만들기. 노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주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자주 놓치고 지나가곤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사회적 책임이 많았던 시기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산책 등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자신을 돌아보며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감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지식을 쌓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정신적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크게 높여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노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시간은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회복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면 그때가 바로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9번 일상 속 작은 감사 찾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 일상 속 작은 감사 찾기. 노후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에서 큰 일들이나 성취만을 주목하게 되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감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깥의 공기나 따뜻한 햇살을 감사한 마음으로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음식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나요? 작은 것들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두뇌는 그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또한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간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집니다.
자주 고맙다는 말을 전하거나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줍니다.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만한 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찾아보고 매일매일 그 감사를 떠올리세요. 작은 감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10번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0.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잠을 잘 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자연스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불면증이나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뇌와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맞춰주어 깊고 회복적인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늦게 자거나 아침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하루의 활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잠을 잘 자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아침에 피로감이 더해지고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면 밤에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정신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면 패턴을 잘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낮고 면역력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자는 것이 중요하며 자는 공간이 편안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조금만 신경 써서 수면 습관을 개선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더욱 향상되고 매일의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0가지 습관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오늘 소개한 습관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각 습관을 조금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더 활기차고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바로 실천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씩이라도 습관을 바꿔 나가다 보면 한 달 후, 6개월 후에는 그 변화가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시작하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을 챙기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이 습관들로 풍성하고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할 습관을 공유해주세요. 그 습관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